어떤 외국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국을 떠난 뒤 제일 그리운 게 가을 단풍이다. 10월로 접어든 첫날입니다. 좀 있으면 나무들이 형형색색 단풍으로 화려하게 물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가을 단풍은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의 나무들은 안토시아닌 색소라는 게 없어서 빨간색 없이 노랗게만 물든답니다. 우리나라 단풍과는 다르죠. 해외 언론과 여행 잡지들이 세계 단풍 여행지를 추천할 때 한국을 빼놓지 않고 소개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꼭 화려한 아웃도어 옷을 입고 등산을 가야 제맛이 아닙니다. 동네 뒷산도 좋고 아파트 단지나 동네 가로수에서도 가을만의 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예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네, 오늘 에스테리얼 선교사님은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저 혼자 진행합니다. 첫 코너 테스 가라사대 기대해 주시고요.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먹방 함께라면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신성수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서로를 아낌없이 칭찬하고 일상의 감동을 전하는 쉐리 댄스 사연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소소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겠습니다. 소소한 Q&A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실 곳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대전 가톨릭 농민회에서 상품권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주십시오. 샵 1063입니다. 테스 가라사대. 살아가면서 숨쉬는 것을 의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쉬는 거고 자연스럽게 쉬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숨을 의식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가쁜 숨을 내쉴 때는 숨 하나하나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껏 숨쉬고 살았던 그 시절에 좀 더 잘할 것을. 꽃이 진 뒤에야 봄이었음을 알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천에 흔하게 널려 있고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그것이 없어진 다음에야 그 소중함을 절감하게 되는 모습이죠.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오고 다시 꽃이 핀다면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겠지만 영영 다시 오지 않을 봄, 다시 보지 못할 꽃이라면 무심히 지나쳐버린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우리의 삶도 모든 피조물의 운명도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꽃이 피면 다시 지고 달이 차면 기울듯이 흥했다가도 망하고 성했다가도 쇠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봄은 다시 오고 꽃은 다시 피고 기울었던 달은 다시 차오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들의 후손 대대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속 가능한 세상이 지금은 소중한 것들을 당연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우리들의 잘못된 생활로 인해 다시는 오지 않을 봄, 다시는 보지 못할 꽃처럼 지속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한여름 극도의 무더위, 지겨운 가을 장마, 덥지 않은 겨울, 그리고 세상의 온갖 이상 기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생의 마지막 순간 내뿜는 가쁜 숨은 아닐런지요. 더 늦기 전에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입니다. 네, 사실 모든 것은 지나가겠죠. 만나면 헤어지고 다시 또 만나게 되고 꽃은 피었다 지지만 또 다시 필 것을 기약하고
겨울이 오지만 다시 봄이 오고, 봄이 온 다음에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우리는 또 태어나서 또 자라고 살다 죽지만 다시 또 우리 후손들이 태어나고, 여기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세상, 그런 거겠죠. 그런데 다시 못 올 세상,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속 불가능한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뭐 요즘 그래서 뭐 그린 뉴딜이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뭐 성장 이건 포기할 수 없으니까. 왜냐면 뉴딜이라는 것 안에서는 우리 일자리 뭐 살아가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일자리도 필요하죠. 또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냥 무분별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마구마구 해치고 파괴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신기루 같은 그런 성장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그런 세상을 위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해서 그냥 뉴딜이 아니라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과 녹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태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 모순적인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사실 모순이 되면 안 되도록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들이 성장을 생각하면 뭐 어떤 개발, 뭐 산은 뚫거나 무너뜨리고 강은 막고 다시 거기다 허물고 세우고 뭐 이런 식의 것들, 멀쩡한 생태 하천을 다 그냥 망가뜨린 다음에 인공호수를 만들겠다. 뭐 인공호수가 있는 뭐 아파트 단지 분양을 받고 막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성장 혹은 개발이라는 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녹색과 양립할 수 없는 우리 생태와 양립할 수 없는 모습들이 되어 왔죠. 이제는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성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좀 참고 좀 더뎌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냥 보기 좋은 허울 좋은 그런 식의 녹색 성장, 그런 뭐 그린 뉴딜이 아니고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하느님의 뜻에 맞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참된 녹색 성장이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사실 많이 성장했어요 우리. 사실 더 성장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하느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더 많죠. 이미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뭐든지. 근데 한쪽은 너무 많고 한쪽은 너무 없고. 그래서 서로 골고루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이 자세가 중요하지. 우리가 막 지금보다 더 막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을 막 10만 달러, 20만 달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봤자 산과 언덕은 더 높아지고 골짜기는 더 깊어진다면 그러면 사실 그 모습은 더 처참하게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함께 나눌 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눴을 때 5천 명이 먹었던 그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는 그 모습이 참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성장이라기보다는 성숙함, 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은 일회용 혹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세상이어서는 안 되겠죠. 이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또 회심이 필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생태적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 생태적 회심이 뭡니까라고 하면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뭐 표현을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프란시스코 성인의 모습을 보면 될 것 같아요. 태양을 형님이라고 그러고 달을 누님이라고 하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구마구 지배하는, 막 파헤치고 우리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훼손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 형제요 자매로 바라보는 그 시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 가족처럼 함께 형제처럼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마음가짐,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생태적 회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회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텔 선교사님이 저기 멀리 서울에 서울 우리 대전 평화방송인데 서울 평화방송에 출연하시러 배신을 때리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같이 하면 좀 좁기도 하고 그런데 저 혼자 진행하니까 여유롭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다음 주에 또 선교사님 오시면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전교구와 대전 우리농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Say 예수 듣고 계십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함께라면. 대기오염 때문에 생기는 조기 사망자의 30% 이상은 서태평양 지역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말하죠.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지만 오히려 생태 환경 문제는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신성수 베드로 신부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 자주 보지만 또 네. 여기 스튜디오에서 함께 보니까 네. 더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저 그래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소임은 그 전이 오세배 집 요양원에서 어르신하고 같이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생태환경위원회에서는 총무로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신성수 베드로 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또 그리너스 네, 우리농 아이고,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강성수 신부님이 생태위원장이시고 맞아요. 그리고 사장님이시고 하니까 네, 여러 가지로 또 생태 쪽으로 또 비중이 좀 이렇게 높게 네. 여기 뭐 그동안 저 정평희 위원장이지만 아이고. 정평희 쪽보다는 네. 생태위 쪽으로 아주 큰 비중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 월요일이죠. 네. 대흥동 성당에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개막 미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면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또 뭐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막 우리 신자분들도 계시지만 또 신자 아니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네, 심지어는 신자분들 중에서도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이 뭐지? 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간략한 설명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 개막 미사를 대전 교구에서 지난 9월 27일 날 월요일 날 저녁 대흥동 성당에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미 생태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단체나 개인에서 활동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교구에서 공식적으로 개막 미사를 봉헌하고 이 미사 때 단순히 신부님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대전 교구의 주교님들도 함께 이 미사를 직접 봉헌해 주시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교구 차원에서 모든 본당과 지역 사회 안에서 조금은 더 생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첫 시작점을 끄는 거라고 우선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이제 7년이라는 여정 물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적이기도 네네네. 하지만 물론 7년만 하고 끝나겠다 이건 뭐 당연히 아니죠. 당연하죠. 근데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정말 한인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실 그 생태적 회심의 시간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느님 만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고 또 40일 동안 광야에 예수님께 기도하신 뭐 이런 시간들처럼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시간들을 상징적으로 7년을 잡고 네. 앞으로도 이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텐데 뭐 그런 취지로 이제 우리가 그런 상징성과 함께 네. 7년 여정 개막 미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배경 배경 하필이면 지금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유, 당연히.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이 대본에는 간략하게 소개를 네. 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좀 자세하게 한번 간략하게 할 수가 없고요. 예, 예. 혹시 왜 찬미받으소서라는 타이틀이 붙었는지는 잘 아시겠죠? 모르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네. 찬미받으소서가 뭔가부터 이제 교황의 회칙이잖아요. 맞아요. 그 회칙 제목을 따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 운동을 그렇죠. 이제 생태 운동이면서 신앙 운동을 찬미받으소서라는 이 타이틀을 쓰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조금은 더 소급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조금은 더 멀리 좀 이전으로 가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후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몇 도 올랐는지 혹시 아시나요?
합치면 1도 이상 올랐을 거예요. 예, 맞아요. 예. 대략 1.1도 정도 올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가 말 그대로 너무나 단기간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짧은 기간 급속하게 온도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200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문제가 급속도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거를 좌시할 수는 없다라는 움직임들이 뭐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1.1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겠다라는 회의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는데요. 우선 2015년에 어떤 회의가 혹시 있었는지 파리 회의죠. 예. 예,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전 세계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기후 변화가 적어도 1.5도에서 2도까지 제한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분담을 해가지고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이 회의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 회의가 12월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의가 있기 한 7달 정도 전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예. 아까 말씀해주신 찬미 받으소서라는 회칙을 반포를 하신 거예요. 네. 단순히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분들이나 관계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파리 기후 협약에 조금 더 기후 보전, 생태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목소리를 더 높이고자 분위기를 더 고무시키고자 이렇게 하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시간 안에서 한 15년에 1.5도에서 한 2도 정도로 제한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겠다 싶었는데 좀 더 경제가 발전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흐름이 급속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양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2018년에 IPCC 총회라는 것을 혹시 어디서 했는지 우리나라 저기 2000년대? 18년에 예. 인천 송도에서 IPCC 총회라는 이런 회의를 다시금 했어요. 네. 이 회의를 통해서 IPCC는 뭡니까? IPCC라 예. 이것도 조금은 중요한 영역이긴 한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사회 시민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특별히 전문가 집단에서 이와 관련된 협의를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이루어 나가면서 늘 그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수치가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2015년에 정했던 이 기준이 정말로 유효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한 게 2018년에 IPCC 총회로 정했는데 이 회의에서는 2도씨 가지고는 조금 더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1.5도로 제한을 해서 기후 변화가 이렇게 이 지점까지 막아야지 그게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이런 협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었고 가톨릭 안에서도 2015년에 한 번 회칙을 반포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회칙을 기준으로 조금은 더 주기적으로 조금은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게 작년에 혹시 찬미 받으소서 5주년 기념했던 행사 기억 나시나요? 예, 말씀해 보세요.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모르실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또 코로나가 네.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5주년 특별 기념의 해라고 작년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아까 말씀하셨던 IPCC에서 네. 6차 보고서라는 거를 또 새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전문가 과학자들이 함께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를 해요. 네. 이 정도 과학적 수치면은 가능하겠다. 아니면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 8월에 6차 보고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오. 예, 그래서 6번째로 이 공식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2050년 정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러한 노력을 벌이면은 이 1.5도 제한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게 가능하다고 여겼는데 이 회의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의 기준이 불과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10년이 더 앞당겨져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보고서도 나오고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교황청에서도 작년에 했던 5년 여정으로는 뭔가 아쉽기도 하고 더 우리가 운동을 깊이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저러한 차원으로 작년부터 해가지고 교황청에서 7년 여정이라는 네.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 7년 여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 1.5도씨를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요. 티핑 포인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말씀해 주세요. 티핑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용수철 같은 거 이렇게 딱 늘렸을 때 어느 수준까지 늘렸다가 딱 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원래 네,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예. 이게 어느 임계치를 넘어가는 순간 용수철이 어떻게 되죠? 이제 회복 예, 불가능하죠. 회복이 불가능한 네. 상태가 되는데 이게 바로 티핑 포인트라고 불리는 네. 용어인데 이 티핑 포인트에 대한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2018년에 IPCC 총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기준으로 대략 10년 정도 남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대충 계산했을 때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앞으로의 시간이 그때 시간들 포함해가지고 한 이제 7년 정도 남았다라고 네. 어찌 보면은 뭐 7년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7년 안에 무언가 이런 장치적인거나 제도적인 거를 해 나가지 못하면은 마치 용수철을 늘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네. 걷잡을 수 없는 파국에 이른다라는 네. 설명입니다. 네. 긴 간략하게 잘했더니 긴 설명하지만 워낙 중요하고 네, 사실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게 그 동기부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기후와 관련된 건 그냥 오늘 날씨만 좋아도 또 금방 잊어먹어요 또. 네. 이렇게 날씨 좋은데 뭐라고 하는데 뭔가 위기 의식이 사실 없죠. 그쵸, 예,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배경 설명에 이렇게 긴 시간 할애한 것도 왜냐면 그 왜 이걸 하게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 그런 절박함인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요. 예. 아까도 제가 1.1도 지금까지 그 산업혁명 이후에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적어도 우리가 1.5도 선으로 막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에도 온도가 이렇게 끊임없이 그렇죠. 바뀌잖아요. 요즘에 또 환절기 이렇게 계절이 넘어가는 네. 시기라 아침 저녁으로 뭐 10도는 뭐 우습게 이렇게 오가는데 과연 무슨 1.5도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느냐 네.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근데 아주 적절한 비유가 요즘에 코로나19인 관계로 어떠한 기관에 들어갈 때마다 온도 체크하시죠. 네. 온도 체크할 때 딱 재보면 몇 도 나오죠? 36.5도가 그쵸. 기준이죠.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의 기준으로는 네. 36.5도가 기준이고 만약에 이 온도가 2도가 넘어가면 그 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죠. 맞아요. 2도가 넘어가면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도 정말로 이게 큰 병으로 갈 수 있고 2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거의 뭐 죽음에 이르기는 만큼 이제 응급실로 가야 될 그런 위기의 순간이라는 건데 우리 몸과 마찬가지로 지구의 온도도 1.5도라고 해가지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평균 온도가 6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된다. 네. 제가 아까도 앞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불과 150년 동안 1.1도가 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그래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건 맞는데 이게 짧은 게 10만 년 기준으로 최고 2도에서 최저 마이너스 4도까지 변하는 게 적어도 10만 년이에요. 10만 년. 네. 근데 이 10만 년의 평균치를 뛰어넘어서 150년 만에 이렇게 1.5도, 1.1도가 변했다라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요. 2000년도 이후 들어서는 이게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네. 뭐 아파트 올라가고 빌딩 짓고 하면 네. 막 와,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정말 소중한 것들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동안은 근데 그 소중한 것들 안에서 우리 인권, 뭐 민주주의, 뭐 이런 식의 이제 소중한 가치들, 우리 자유, 뭐 등등. 그런데 사실 가장 등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생태, 환경 이런 맞습니다. 부분은 마지막까지도 등한시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임기점이 다다른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지난 9월에 또 우리 수원교구에서 앞서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뭐 이 국가 차원에서는 뭐 2050년까지 뭐 탄소 중립을 뭐 선언하고 하는데 그래도 그 10년 앞당겨서 2040년까지 우리 교회는 그걸 하겠다라고 해서 수원교구가 했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황님도 앞장서서 찬미받아서 회칙도 내시고 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우리도 한국 교회도 네. 앞장서서 그 예언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해나가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원교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대전교구도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지난 월요일에 이제 7년 여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네. 뭘 합니까?라고 이제 신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뭐 합니까? 왜냐면 뭐 그래 뭐 생태 환경 뭐 좋아요. 근데 뭐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대전교구가 사실 대전교구가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해야 될 공통의 내용들이지만 특별히 이제 이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다들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늘 저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많은 신자분들께서 그래서 저희 뭐 해야 된대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는 지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앞서도 우리 용태 시무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생태적 회심이 가장 밑바탕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회심에 대한 신앙적인 우리 움직임이 없으면요 일반 사회에서 하는 환경 운동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 효과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지구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미미한 그 결과로 이어지기가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교구에서 공식적으로 개방 미사도 하고 교구 차원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요. 어찌 보면은 이미 대전교구 안에 있는 본당과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는데 이러한 조직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 운동이 진행된다라고 예.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생태환경위원회가 혹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정평이는 언제부터 하셨죠? 전평이는 2008년 그렇죠. 그 광우병 사태 때 그때 시작했습니다. 예. 참고로 생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인권이나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어 왔지만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아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찬미받으소서 이 회칙이 굉장한 시발점이 네.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칙이 나오고 한 1년, 2년 정도 협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공식적으로는 2017년 3월 14일에 네. 대전교구에서 생태환경위원회가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었고요. 그로부터 한 3, 4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또 운동이나 활동들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생태환경 영성 교육이 음. 뭐 이런 프로그램도 본당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평위에서 하는 사회교리 학교처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학교라는 프로그램도 작년에 시작하고 올해도 코로나로 좀 할까 말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위기 안에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기후위기 학교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 안에서도 활동도 하고 또 중요한 거 우리 또 국장 신부님으로 계신 사회 복음화국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움직임 안에서 교회가 그동안 위원회 중심으로 하는 것도 뭐 즉각적인 움직임에는 도움이 되지만 교구 안에서 체계적으로 나아가고 특별히 교구가 힘을 얻는 거는 각 지역마다 본당이라는 아주 소중한 자원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이런 연계망이 있잖아요. 그런 지체들 안에서 같이 협업해서 활동하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과 함께 아울러서 대전교구도 이런 조직망을 잘 갖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 사회복음화 분과 안에서 같이 협업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쓰레기 줄이기도 있을 거고 탄소 배출 뭐 줄이기는 거. 그다음 뭐 수원교구 같은 경우는 이 그 탄소 이제 그 배출 제로. 관련해서 네. 뭐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탄소 하고 중립, 예, 네. 뭐 제로라고 그러고 넷 제로라고 네네네. 그러고 그 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기후 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살아가면서 산업화되고 하면서 이제 뭐 성장을 추구하고 하면서 이제 당연히 이 탄소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또 자연 흡수량도 있고. 근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계속 플러스가 돼가지고 점점 그것이 기후 온난화의 주범으로 네. 자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자. 네. 그래야만 이제 우리 아까 1.5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막을 하기 위해서 제로, 물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이너스까지 해야겠지만 맞아요. 그것이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그 불이 햇빛 발전소 또 이제 이걸 사실 이 탄소 배출의 또 주범 중에 하나가 석탄 네. 발전이었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네. 신재생에너지 차원의 어떤 일환으로 우리 교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대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뭐 네. 해야겠지만 불이 햇빛 발전소 이 부분은 지난번에 김대건 신부님께서 김대건 베드로 신부님께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 것들도 대전교구에서 이제 하는 노력들이지만 또 신자분들 차원에서 또 가정에서 또 본당에서 그다음에 뭐 교회 기관에서 해야 하는 다양한 것들은 실천들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매뉴얼하고 교육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각 본당에 배부를 할 겁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또 그것에 대한 설명들을 또 계속 들여나갈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 보면 그냥 생각 안 하면 뭐 해야 되지 하지만 생각해 보면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후 난민이라는 표현, 왜냐면 지난번에 미사 우리 개막 미사 할 때 네. 7년 여정 개막 미사 할 때 봉헌금을 우리가 네. 거뒀잖아요. 그 봉헌금을 전액 기후 난민을 위해서 쓰겠다. 뭐 이런 말 했는데 기후 난민 하면 좀 생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후 난민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건지. 네. 우선은 그 혹시 IS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IS가 그 시리아와 관련된 그 반 정부 체제 뭐 이러한 그 집단으로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이 정권 차원으로 지금 탈레반처럼 이렇게 커지고 국제적으로 테러를 일으키는 아주 안타까운 단체인데 이 단체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리아에서 내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단체거든요. 근데 시리아 내전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IS라고 불리는 단체하고 그냥 그 정부 체제하고 부딪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요. 여기에 복잡한 여러 가지 안보 문제가 얽혀져 있는데 그 안보 문제 중에서도 식량과 관련된 안보도 굉장한 중요한 쟁점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구 온난화가 급속화되면서부터 농사가 또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와의 갈등도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시리아 내전 같이 큰 전쟁이 한 10년 정도 벌어지다 보니까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지역에서 불안하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유럽이나 다른 지역으로 난민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모습들도 기후 위기하고 정치적인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악화되는 모습이고요. 또 이게 좀 흥미로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종자가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씨앗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국제사회 안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나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시드 뱅크 또는 시드 볼트라는 이런 씨앗을 이렇게 은행처럼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볼트라고 해가지고 금고처럼 아예 이렇게 보관해 놓고 수시로 갖다 쓰는 건 시드 뱅크인 거고 시드 볼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꺼내지 않고 무기한적으로 이렇게 보관하는 이러한 그 대처가 있는데 참고로 시리아 내전으로 이렇게 그 동네에서 경작했던 고유의 씨앗이 다 이렇게 멸종되고 없어졌을 때 한 번 풀렀다라고 하더라고요. 시드 볼트에서 거기에서 그 혹시나 모를 위기에 대비해 가지고 씨앗을 이렇게 보관을 해놨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씨앗을 이렇게 다시금 가져와 가지고 해보니까 이렇게 다시 났더라. 이러한 것들도 좀 의미 있는 이런 기후 위기와 난민과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이제 뭐 이재민들의 국가적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가시고 하지만 거의
아주 아름다운 여행지 중에 뭐 몰디브, 몰디브 가서 모히또? 모히또 가서 몰디브 이런 영화 뭐 대사도 있지만 몰디브나 키리바시, 키리바시. 그다음에 아. 뭐 투발로라고 네. 하는 그런 나라. 그래요. 거기도 보면 지금 해발 고도가 한 뭐 5m, 3m 맞아요. 이런밖에 안 된대요. 그래갖고 지금 1년에 이 투발로 같은 경우는 5mm씩 점점 잠긴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키리바시는 1cm씩 잠긴다고 그래서 얼마 후에 나라 자체가 없어질 그렇죠. 위기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되고, 네. 근데 여기서 또 기후 난민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기후를 망치는 주범은 따로 있고, 그렇죠. 거기는 막 고도 성장을 이루고 막 강대국이 되죠. 근데 약소국은 그 피해만 피해국이 받고,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지만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서도 그런 점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아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난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습을 멈추지 않으면 이게 더 심각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기후 난민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가 기후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심각한데 심각성을 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은 마치 그냥 밑에서는 불이 막 데펴지고 있는데 그 위에서 그 사우나하고 있는 개구리처럼 그렇죠. 지금 좀 있으면 죽을 것도 모르고 좀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하는데 물론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잘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생태적인 차원에서 어떤 관광지를 막 우리가 뭐 난개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자연 자체를 보존하면서 그 자체로 우리가 많은 걸 느끼고 감상하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네. 혹시 뭐 그런 생태적인 관광지, 뭐 관광자원, 뭐 이런 모범이 될 만한 거 뭐 그런 거 있으면 혹시 좀 이게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혹시 우리나라에 네. 국립 수목원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 자꾸 물어보지 말고 어디 있어요? 예, 우리나라 국립 수목원이 제가 찾아봤는데 한 3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되네. 광릉에 있는 나라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요. 예. 광릉에 있는 국립 수목원이 있고, 그리고 저기 아까 시드뱅크 말씀드렸잖아요. 예. 시드볼트가 있는 게 백두대간 수목원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경상도 봉화 쪽에 경상북도 봉화에 있는 그 시드볼트 뱅크가 있는 국립수목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교구청에 있는 세종의 그거 국립수목원이 또 그렇구나.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수목원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포함시킬까 말까 하는데 국립수목원이 또 그 새만금 수목원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모순되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러한 수목원들이 어쨌든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만 이렇게 3개, 4개 정도 되는 이런 수목원들이 있고, 그리고 서천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국립생태원 예. 저기 있죠. 이렇게 국립생태원도 있고, 그리고 그 생태원 옆에 장항 쪽에 가면은 또 뭐 하나 있는 거가 있는데 그게 국립해양자원, 뭐긴 거 하나 있어요. 잠깐만 저도 적어와서 너무 네, 길어가지고 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너무 어렵죠. 길어. 근데 제가 특별히 뭐 다른 여러 좋은 생태 관광지로 추천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우리 지역 내에 있거나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목원을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돌아봤는지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대부분 주변에 있는 분들께 여쭤보면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나 이미 거기 갔다 왔는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단순히 관광 차원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형식으로 갔다 오는 거는 이 생태원이나 수목원을 만든 목적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좀 주제를 가지고 가는, 그리고 꼭 갈 때 이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같이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하고 동반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생태와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하고 같이 가서 그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가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관광지라는 표현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자원관이라는 표현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생태나 식물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원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라는 좀 생각을 그렇죠.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신 피조물, 생명 그 자체인데 생명으로 보지 않고 나라 입장에서는 자원으로 그렇죠. 본다든지 무슨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소비시키는 그런 예, 차원에서 상품으로 바라보지. 예. 본다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철학이 여전히 이러한 이 이름에서부터 비롯되지 않나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 음악 하나 듣고 이 음악 끝나면 또 우리 대단원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침에 제일 먼저 날 반기는 햇살이 모두 잠든 이 밤 날 비추는 별빛이 지치고 힘든 나를 위로하는 꽃잎이 항상 날 어린아이로 만드는 인근이 주님이 지으신 세상 주님이 만드신 이곳 너무나 아름다워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가장 큰 선물 라우다토 시 주님께 감사드려요 라우다토 시 주님께 찬양드려요 푸른 나무와 지저 위는 새와 노래하리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지으신 세상 주님이 만드신 이곳 너무나 아름다워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가장 큰 선물 라우다토 시 주님께 감사드려요 라우다토 시 주님께 찬양드려요 푸른 나무와 지저 위는 새와 노래하리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라우다토 시 감사드려요 라우다토 시 주님께 찬양드려요 푸른 나무와 지저 위는 새와 노래하리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저의 주님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자, 지금 여러분은 대전 우리농 카페 그린어스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빵톡 많이 해주셨어요. 나정민님이 마테오 시문이 안녕하세요.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몰디브 다녀오기인데
지구 온난화로 몰디브 섬이 점점 위기에 처하다 보니 무엇을 하면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비단 몰디브 섬의 문제만 아닐 것 같아요. 1, 2도 상승 말씀에 놀라면 생활 안에서 조금 더 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들 이 나눈 말씀 안에서 또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소화대사 또 축일이죠. 그래서 소화대사 와주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또 우리 최순희 형님 사는 게 죄요. 얼른 죽어야지. 아하. 그러면 안 되고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신성수 시부님, 베드로 시부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가운데 또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제주도 바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예, 진짜 다 뜨거워지고 있어요. 아이고. 여러 가지 붉은 지구 다큐 보니까 제주도 바다 온도가 15도 밑으로 안 내려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녀분들의 말로는 여름에는 온탕 같다고 이근알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심각성을 이렇게 좀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시작이죠, 심각성 안에서 뭐라도 해봐야겠다라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아이들에게도 이런 이 의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런 감수성이 생태적 뭐 감수성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어린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생태 환경 또 어떤 생태 교육, 생태 영성 차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자료들 혹시 있으신가요? 뭐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어린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부모님들, 네. 뭐 특별히 어머님들에게도 좀 더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요즘 또 젊은 부모님들은 이런 생태 의식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또 민감한 의식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적어도 내 아이한테만큼은 친환경으로 좋은 먹거리를 이렇게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품고 계신 분들 계셔가지고 이미 그러한 모습들 안에서 많은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동네에 있는 뭐 한살림이나 뭐 푸른 마을, 뭐 초록 마을, 자연드림 이런 식으로 유기농 물품과 관련된 이러한 업체를 많이 찾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유기농을 판매하는 곳도 좋지만요 어찌 보면 우리 가톨릭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놈 최고지. 네, 가톨릭 우리농을 네. 그래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면서 뭐 우리 강승수 시무님께서 늘 설명을 해주시지만요 이미 그 좀 큰 대기업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농이나 이러한 우리농이란다 한살림이나 이러한 한살림을 또 욕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러한 모습보다는 그래도 생산자 협동조합이니만큼 직접적으로 그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농 안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가톨릭 우리농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매장보다는 나눔터를 방문하시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조금은 더 농사짓는 무언가하고 친근해지는 게 제일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어쨌든 부모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자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방문해 주셔가지고 다른 본당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 사례들도 주일학교나 여러 가지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이 7년 여정 안에서 단순히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발맞춤 해드리는 그런 작업 이렇게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거 같아요. 뭐 아이들은 부모님, 어른한테 배우기 때문에 네. 가정 안에서 그런 부모님들의 어떤 생태적 감수성이 자리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들도 그걸 자연스럽게 배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 근데 그린워싱이라는 게 그린워싱.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아까 뭐 수목원 말씀하셨지만 아까 새만금 수목원 하실 때 네. 그게 사실 두 개 모순이 왜냐면 새만금 자체가 지금 그렇죠. 생태적으로 굳이 완전히 이 환경 훼손의 대표적인 건데
그걸 훼손시켜놓고 거기다 수목을 만드는 게 얼마나 자기 모순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갖고 사실상은 굉장히 자연은 훼손하고 오염시키는데 거기다 그냥 무조건 친환경, 뭐 유기농 이런 말만 갖다 쓰면서 아닌 것처럼 그린워싱이란 말이 말 그대로 그린 녹색이라고 하는 그에다가 워싱 세탁이죠. 뭐 화이트 워싱해서 그냥 겉으로만 위장 환경주의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우리가 속아서는 또 안 된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좀 그런 걸 바르게 보고 또 바르게 알아야 할 식별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 가톨릭이 또 예언자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또 제시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쯤에서 이제 안녕히 가세요 해야 되는데 우리 에스텔 선교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함께 끝까지 네. 방송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그냥 방송 데뷔를 아하, 하는 걸로 예. 저 유사시에 또 저 대신 또 방송 진행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지금 대전교구, 대전 우리농,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Say Yes 듣고 계십니다. 불금의 선택.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Say 예수. 셔리센스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닉네임 작은 꽃이라는 분께서 오늘 소화대리사인데 작은 꽃이라는 분께 사연 주셨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더 한다고 사실 뭐 이렇게 좀 더 계신다고 출연료를 더 드리는 것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잘 한번 졸라보시고 네. 베드로 신부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드라마 화육이 우마왕의 포인트 쌓기 덕행에 관하여 지난 드라마들을 연속으로 방영하는 채널에서 우연히 드라마 화육이를 보았다. 화육이는 고전 서유기를 각색한 드라마로 손오공, 삼장벅사 등의 인물이 나온다. 그런데 주인공들보다 인상적으로 남은 캐릭터가 있었다. 배우 차승원이 연기한 우마왕이다. 우마왕은 첫사랑인 나철녀가 받아야 할 벌 중 일부의 벌을 대신 받고 인간 세계에서 덕행 포인트를 쌓아 신선이 되기 위해 수행 중이다. 우마왕은 드러나게 또는 드러나지 않게 1000개의 포인트를 쌓는다. 그의 포인트 쌓기는 곧 하늘에 쌓는 덕행이다. 우마왕의 포인트 쌓기를 보며 나도 덕행 쌓기를 의식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의 출장길 용산역 대합실로 들어서는데 병색이 짙은 노숙자 한 명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동시에 머리를 스치는 헐벗고 굶주린 예수님. 카드 지갑을 바로 꺼내 확인해 보니 비상용으로 접어넣은 10,000원권과 5,000원권이 있었다. 스스럼 없이 5,000원권을 꺼내 노숙자분께 드렸다. 국밥 한 그릇이라도 꼭 드세요. 돌아서서 나 잠시 뿌듯했다. 예수님, 저 보세요. 잘했지요? 저 하늘에 덕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아무 말 없이 건넸으면 부끄러움이 덜했을걸. 차라리 가진 것 15,000원을 모두 10,000원이라도 드리면서 그렇게 말했더라면 덜 부끄러웠을 텐데. 요즘 국밥 시세를 잊었다. 최소 7,000원 전후일 것이다. 결국 생색내기가 되었던 것이다. 찰나의 순간 나는 내 선에서 적전선을 계산하고 내준 것이다. 부끄럽고 숨고 싶었다. 덕행,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떠오른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오늘을 위한 기도 중 아름다운 건망증 구절도 떠오른다. 부끄러움이 가득한 마음열이 다 났다. 참다운 덕행은 결국 작은 행동이라도 나를 내려놓고 하느님 시선 안에 의탁하고 행하는 연습이 필요할 듯하다. 순간순간 내가 쉽게 일어서기 때문이다. 나의 포인트는 무산되었다. 하지만 괜찮다. 이런 나를
하느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미약하지만 그분께 의탁하는 연습을 통해 조금씩 성장할 테니까. 포인트가 사라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유, 예. 올라가죠. 왜냐면 작은 거라도 우리가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 계속 얘기 나눴지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그 주제도 하다. 그죠, 이거 예, 아닙니까? 우리 해야죠. 리플렛 만든 거. 네, 예, 그거 저희 각 본당에 또 보내드리니까 네. 나중에 포스터 보시면 하다. 하다. 예, 해야 됩니다. 우리 방금 사연 보내주신 자매님 훌륭하십니다. 근데 다만 그것들이 계속 모여서 하늘의 부활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겠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데 안에서 우리의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계속 봉헌해 나가는 삶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대전 대흥동 우리동 카페 그리우스 오픈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는 Say Y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소소한 Q&A가 있었는데 네. 우리 오늘 나눈 그 기후와 관련 생태와 관련된 내용들 안에서 다 뭐 그런 관련된 그 질문들이 다 함께 포함돼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주신 궁금증 이런 것들 모아서 또 다음번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인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역시 방송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앞에 서니까요. 네.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네, 뭐 이게 하려면 목욕제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송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장소엽잔, 대돈 가톨릭 동민의 우리동 카페 그리너스였고 지금까지 손님으로 오셨다가 붙잡혀서 방송까지 하시게 된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신성수 베드로 신부님 그리고 저는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